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29일 월요일날 인사드립니다. 제가 30년 정치부 기자를 했다고 했는데 주로 국회와 청와대를 출입했죠. 국회를 제가 88년부터 13대 국회부터 출입을 했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32년 동안 전혀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1대 총선 때부터 그랬죠. 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전에 게임의 룰을 만드는 선거법 개정에 제1야당을 패싱하고 완전히 배제하고 또 지금 오늘 6월 29일 오늘 오후 2시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열어서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결렬이 오전에 됐죠. 2시에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를 소집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 18개 상임위원장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싹쓸이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32년 전에 출입했으니 그 이후에 저도 보지 못했죠. 지금 이렇게 강경 드라이버를 집권 세력이 걸고 있는데 가장 당장 눈앞에 닥친 목적은 그걸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을 예정대로 하는 것. 지금 통과된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것이 7월 15일입니다. 7월 중순에는 공수처를 발족을 시키겠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대 목표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 민주당이 벌써 행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그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 1호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집권 세력에게 가장 필요한 수단이 될지도 모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가 일단 발족을 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면은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들, 비리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공수처로 넘겨야 됩니다. 지금 수사가 아직 안 끝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 전에 수사를 하다가 끝나지 않은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이나 여러 가지 또 대형 금융 사기 사건과 연루됐다는 설이 나들고 있는 정권 핵심들을 둘러싼 그런 수사들도 다 공수처로 넘기게 되고 공수처장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문재인 정권에 가까운 인사가 공수처장을 맡아서 공수처를 지휘하게 되면은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수처에 상당히 목을 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수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그러니까 정권과 관련한, 권력과 관련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의원들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을 하는 것도 윤석열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자면은 최강욱 이야기했죠. 수사 대상 이러라고 공수처. 그러자면은 결국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정권 입장에서.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공수처 설치 전 그리고 설치 후 이때는 전국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전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발족을 하게 되면 지금 여당의 뜻대로 집권 세력의 뜻대로 발족을 하게 되면 야당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짓게 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행동 개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이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공수처장 후보를 빨리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는 이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후보자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을 하고 그 1명 지명이 된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공수처장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1명을 지명을 해야지 공수처장이 나오게 되고 그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공수처장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 이 공수처가 발족이 정식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공수처장이 제대로 임명될지 여부입니다. 자, 근데 공수처법 제6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 6조가 뭐냐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겁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이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위원은 이 법무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또 대한변호사협회장,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4명을 하게 되는데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이 말은 여당이라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뭐 탈당을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 속하고 있는 정당에서 2명을 추천을 합니다. 여당이 2명을 추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4호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추천한 2명 외의 교섭단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외의 교섭단체니까 야당이죠.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그런데 교섭단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명이 되면은 그 중에서 6명이 의결을 하면은 공수처장이 되는 겁니다. 그 공수처장으로 추천이 되는 것이죠. 2명을 추천을 하게 되니까 추천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명을 추천해서 1명을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그 과정인데, 자, 원내 교섭단체라는 규정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법에서. 그러니까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이 아니고 교섭단체, 여당 교섭단체 2명, 야당 교섭단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6명에 가지고 있는 정의당은 추천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라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국회에 등록을 해서 하나의 정책결사처로서 협상도 하고 원내대표 회담도 나서고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을 참여를 하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이 국회 원내 교섭단체죠. 현역 의원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원내 교섭단체는 우리 국회에는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176명을 의석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미래통합당 103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20명 이상. 나머지는 그 다음 정당은 정의당인데 6석 아주 미미하죠. 그리고 열린민주당 3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것은 민주당 몫이죠. 교섭단체.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정당, 이것은 통합당 몫입니다. 딱 통합당뿐이 없기 때문에. 통합당 몫 2명을 있는데, 만약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위원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 추천이 되는데, 지금 2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2명이 통합당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이 전체가 5명뿐이 안 되니까 6명의 찬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아예 성립이 안 되고, 그렇다면 후보 추천을 할 수가 없고, 공수처장이 없으면은 공수처가 출범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통합당은 여기에 협조를 절대 하지를 않을 겁니다. 2명을 추천하는 그 과정에 참여를 안 하겠죠. 오늘만 해도 18개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절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겠죠. 결국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은 공수처장 못 뽑고 공수처가 발족할 수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규정 때문에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야당에게 견제장치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당이 공수처장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 쪽에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얼핏 생각하면은 그럼 민주당이 다수당이 176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됐으니 그냥 법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후보 추천위원을 야당에 2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만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7 중에 6을 찬성을 해서 그들끼리 다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법 개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발의를 해야 되고 뭐 검토를 해야 되고 표결, 의결하고 나서도 또 법을 실제로 그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공표 기간, 뭐 15일 동안 공표 기간도 있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속전속결로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여기는 맞지 않죠. 그래서 또 하나의 꼼수를 짜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죠. 뭐냐? 공수처법을 원래 대표 발의를 했었죠. 백혜련 의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지금 법사위를 단독으로 가져갔는데, 열고 있는데, 그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이기도 합니다.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백혜련 의원을 앞세워서 야당 견제 장치, 제가 말씀드린 그 2명 야당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그런 안건을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후보 추천위원회는 그 공수처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그 규칙, 그 밑에 하위 개념이죠. 운영규칙을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교섭단체는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그래도 추천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추천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섭단체를 국회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국회의장에게 야당 쪽에 빨리 위원을 추천해라 이런 권한을 독촉하는 권한을 주고 추천하지 않으면은 다른 교섭단체에 추천 권한을 넘길 수 있다. 이 취지죠. 자, 근데 다른 교섭단체에는 민주당은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2명, 그렇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은 안 들어가죠.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규칙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지 않은 교섭단체 2명은 상위 개념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그리고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것은 운영규칙, 그 하위 개념 운영규칙이기 때문에 위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규칙이 법규를 위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다른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원래 미래통합당 몫으로 돼 있던 2개를 국회의장 직권으로 미래통합당에 추천을 안 하니까 다른 교섭단체, 제3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추천권을 넘겨준다. 이 시나리오입니다. 원래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안 되죠. 열린민주당만 넣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를 어떻게 만드냐? 지금 20명의 현역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차로 범여권에서 이 범여당 소속 의원들을 일단 끌어모아 보겠습니다. 끌어모아 보면은 한 13명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일단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었죠. 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가 대부분은 민주당으로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파견이 됐던 군소정당에 돌려준 의원들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소속이 1명 있고 시대전환 1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죠. 그 다음에 위성정당 이중대였죠. 그 최강욱이 대표로 있는 열린민주당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출신으로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이용호 의원이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을 됐지만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인 양정숙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2명 하면 7명이죠. 그 군소정당 2명, 열린민주당 3명, 무소속 2명 하면 7명인데 여기다가 정의당 6명의 협조를 받으면 13명이 됩니다. 7명 모자라죠. 물론 뭐 중도 정당인 국민의당이 3명이 있는데 협조 안 한다고 보고 7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돌날만한 꼼수가 여기 있죠. 국회의원 꺼주기입니다. 국회의원 꺼주기.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4.15 총선 앞두고
여자가 모두 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뭐 더불어시민당, 또 뭐 미래한국당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기호를 앞쪽에 기호를 얻기 위해서 각각 국회의원들을 꿔줬습니다. 그 위성정당에. 형식적으로 여기서 탈당시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시켜서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내고, 뭐 미래통합당에서 탈당시켜서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앞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꺼준 거죠. 그걸 꺼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전은 20년 전입니다. 그때도 민주당 계열에서 했습니다. 그때 DJP 연합이 공동정권을 이룩했죠. 그 김대중, 김종필. 그런데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이 20석이 안 돼서, 총선 끝난 후에 20석이 안 돼서 교섭단체를 못 만드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지금 같은 민주당 계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당에서 4명을 꿔줬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만들어서 자민련이 교섭단체에 등록하도록 했죠. 그 꼼수의 원조였습니다. 자, 지금도 민주당 의원 176명 중에서 7명을 꿔주면 교섭단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중대 교섭단체, 위성정당에 이어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이어서 공수처 설치용 위성교섭단체가 탄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은 국회의장이 규칙대로 다른 교섭단체, 그러니까 위성교섭단체죠. 여기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 미래통합당에서 안 하니 그것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에서 또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설마 그런 꼼수까지 부르겠냐? 충분히 부른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 설치가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에 너무나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결국 뭐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은 18석 다 싹쓸이 한 이런 집권당이라면, 집권 세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이 경우에 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어떤 전략으로 여기 맞설까요?